안녕하세요. 중수돌입니다. 오늘은 11월 17일이고요. 오늘의 급등 테마, 내일의 관심 테마, 차트 분석 준비를 했고요. 오늘은 코로나 백신주, 모더나 대 화이자. 화이자는 콜드체인 포함이 됐고, 모더나도 역시, CMO 관련해서 대정화금까지. 그래서 오늘 소마젠, 엔투텍, 아이큐어, 파미셀, 대정화금, 모더나 관련이죠. 그리고 화이자 관련주, KPX 생명과학, 제일약품, 대한과학까지 총 8종목, 저 종목이 많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 거고요. 좀 자세한 영상들은 기존에 일주일 정도 됐나요? 그 정도에 제가 이 모더나 관련된 종목과 화이자 관련된 종목도 올려놨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소마젠부터. 소마젠이 오늘은 모더나 관련주 대장주로 좀 움직였어요. 최근의 흐름부터 3일 전부터 좀 움직인 그림이 나오기는 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결국은 상한가가 풀리고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모습이에요. 실제적으로 신규 상장을 했을 때 굉장한 기대감을 받았던 종목이었고 그런 종목이 거진 3상 부근까지 갔다가 꾸준하게 밀렸던 모양이거든요. 꾸준하게 몰렸다가 이 공모가 신규 상장주는 대부분 공모가 혹은 공모가를 하회하고 났을 때 어느 정도 매수 관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까지 밀리고 나서 한 차례 강하게 급등을 했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오늘 일단 거래가 많이 터졌고 고점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고 봉 자체도 윗꼬리가 길게 단 음봉으로 끝났다라는 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. 차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. 일단 전일에 원래는 대부분이 이런 그림이 양봉이죠. 양봉으로 대부분 모든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양봉으로 끝나고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끝나는 건데 그러면 전일 종가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기준이 참 좋은 부분인 건데 이건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전일의 시가를 이탈하진 않았어요. 그죠? 전일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았고 오늘의 종가가 어제의 고가를 살짝 넘기면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것도 못했고요. 일단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윗꼬리 부분에 지금 현재는 갇혀 있는 그림으로 끝났고 시간에서 19,800원, 700원 정도까지 밀렸다가 다시 이 보합 부분까지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19,800원에서 조금 소량 담았거든요. 그 부분 중에 하나를 보면 일단 주가가 기존에 상승을 해주고 끊임없이 하락을 했어요. 끊임없이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갭을 띄웠지만 기존에 매물대가 많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윗꼬리만 달면서 기존의 매물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다시 누른 그림인 거고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빠졌거든요. 그죠?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가고 다시 갭을 띄워서 확인했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. 요 자리에 대한 매물을 요 자리에서 흡수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그림이거든요. 흡수를 했고 그러면서 오늘 다시 갭을 띄우고 오늘 고점을 형성을 하고 눌린 자리인데 실제적으로 이 분봉으로 보더라도 많이 좀 밀릴 수 있는 자리가 19,000원이거든요. 이 종목은 19,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고점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엔 하나예요. 대신 고점으로 올라올 때 이 22,000원 22,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고점 혹은 신고가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 일봉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. 기존의 흐름을 보면 요 자리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던 그림이에요. 그죠?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 차례 위로 올라오는 자리는 요런 자리까지 잡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다시 밑에서 받쳐줬던 자리가
요 자리, 그리고 밑에가 요 자리란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면 이제 뭐 기존 윗고점도 이렇게 잡고 대략적으로 잡을게요. 요렇게 잡아놓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자리에서 들어와 있는 이 그러니까 기존의 매물대에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의 자리가 이 안에 갇혀 있는 자리예요. 여기서 어디? 여기까지. 즉, 이 윗꼬리 자리라는 거예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만원이죠. 2만원을 혹여나 이탈하고 마무리가 된다면 그 다음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18,600원에서 이 18,000원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기준이 나오거든요. 지금 현재 이 자리 자체가 이 봉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거래가 그나마 들어왔던 이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한 차례 뭐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. 그런 자리가 19,800원. 오늘 시간에서 먼저 갔다 왔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요 자리에 대한 고점을 먼저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그림이에요.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더나 이 긴급 승인, 화이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. 다음 주 정도에는 한 번 더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, 긴급 승인에 대해서 FDA에서 허가가 나오고 나면 그게 이제 또 정리가 되는데 또 한두 달 최소 2달, 석 달 정도는 또 지날 거니까 그때가 단기적으로 슈팅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재 이 자리 19,800원인 거고요. 내일 시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24,400원에서 지켜줄 거냐, 혹은 19,800원에서 지지만 나온다면 다시 한 차례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뭐한다? 높다라고 생각하시고, 그 고점이 22,500원으로 다시 정정해서 잡을게요. 22,5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야 다시 한 차례 오늘의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. 올라오면서 기존의 고점 자리 23,200원, 22,500원 넘기면 23,200원, 그 다음은 또 23,600원인 거고요. 그럼 그 정도 라인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. 오늘 딱 그 자리까지 찍고 왔네요. 그래서 상한가를 풀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할 확률은 높다. 빠진 만큼 한 차례 올라온 그림이거든요. 그죠? 그런 그림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고, 혹시나 물리신 분이 있다면 잘 빠져나오고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. 자, 두 번째 엔투텍. 자, 엔투텍은 기존에 제가 영상에서 뭐 그때는 소마젠이 이 모더나로 포함이 되기 전이었을 거예요. 그때 뭐 파미세, AB 프로 바이오, 그다음에 엔투텍, 제가 이 차트 분석한 거에서 실제적으로 엔투텍만 요 날이죠. 상한가를 갖고 나머지는 못 갔는데 이 엔투텍은 세력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죠? 세력주다. 그래서 10,000원 정도까지는 최소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건데, 지금 오늘 그 뭐 10,000원 부분까지는 못 갔죠. 9,050원 거진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전체적으로 다 밀렸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실제적으로 거래가 잔뜩 들어온 자리가 여기선 하나도 없어요. 요 자리는 하나도 없고 결국에는 요 자리에서부터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거든요. 강하게 들어왔고 실제적으로 이 거래량이 나간 게 없어요. 어제 시간에서도 장난칠 때 전서 샀던 부분인 건데, 오늘 이 화이자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거라는 걸 정보를 미리 알고 물량을 조금 더 모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었고요. 지금 이 종목은 이래나 저래나 좀 장중에 흔들림이 좀 많을 거다. 하지만 이 종목이 그러니까 이 꾸준함, 상승을 조금 더 이어가는 그림이 나올 거라면 실제적으로 6,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. 종가상
종가상 6,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, 여기 있는 갭자리죠. 5,850원까지도 5,850원이 아니라 한 번 더 밀리면 5,650원 정도까지도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지만, 요런 자리까지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지만, 굳이 이 종목을 실적이 뭐 엄청나고 회사 자체가 우량한 회사가 아닌 이 종목을 굳이 이런 갭자리까지 다 메꾸고 나서 그 다음에 급하게 또 상승을 시킬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.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못해도 요 자리 단기적으로 6,200원 정도 6,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차례 더 만원 부근은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기준인 거고, 그 전에 중간에 또 한 번 지지를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자리가 6,950원 오늘 찍었네요. 6,950원 요 자리죠. 여기 고점 만들었던 자리,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았던 자리. 그럼 여기까지는 굳이 다시 한번 누를 필요 없이 이제는 7,100원 정도에서만 지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지만 나온다면 다시 한 차례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에요. 내일 혹여나 시가가 7,300원보다는 600원 위로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다시 한 차례 여기 몸통 자리 8,400원대까지는 또 한 번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못해도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굳이 이렇게 눌렀다가 갈 거라면 굳이 이렇게 급하게 물량을 올릴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. 나중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다시 눌릴 때 이 갭자리를 매꾸로 내려올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기준이니까, 어찌됐든 세력 주니까 뭐 강한 놈만 먹는다라는 기준인 거죠. 하도 흔들어대니까 미친 짓 많이 하잖아요. 어제 시간에서도 하한가 갔다가 풀었다가 가관이에요. 가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이건 좀 어느 정도 내가 매매 자신이 있는 분들만 매매를 하시길 좀 바라겠고요. 자, 세 번째 아이큐어. 아이큐어도 일단 화이자에 포함이 됐어요. 뜬금없이 어제 뉴스가 나오면서 뭐 유통 그러면서 아이큐어가 올라가고 엔투텍이 눌리는 그림이 나왔는데, 그냥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? 페이크라고 해야 될까요? 자, 아이큐어랑 엔투텍이랑 같이 움직이는 그림이 나타났어요. 오늘 나타나면서 거래가 좀 많이 터졌고,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, 그러니까 소마젠,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림이긴 한데, 실제적으로 이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도 나쁘진 않아요.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인 거고, 이 추세 안에서 모양을 만들 확률이 높다라는 거면, 지금의 모양으로서는 이 51,500원만 51,500원에서 52,000원 정도 요 자리만 종가상 이탈하는 그림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일이든 모레든 조금 더 눌리더라도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얘는 월봉을 보더라도 이번 달 월봉이 끝나진 않았지만 기존의 고점을 만들어 놓고 이 위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요. 몸통 위에서, 즉 주가를 하락시켜 놓고 올려놓고 다시 누르고 상승을 하면서 요 자리까지에 대한 매물은 다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럼 딱 보면 이 월봉을 보면 여기서 딱 갈라지죠. 이게 지금 딱 뭐다? 중심값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요 자리가 중심값이 되는 거예요. 기존에 매물이 잔뜩 쌓여있던 자리, 그리고 한 차례 눌렀다가 그 자리를 한 번에 먹는 자리, 그럼 여기가 중심값이 된다라는 거고, 이 자리로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고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물량을 확인을 하든 아니면 몸통을 뽑아 놓든
할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보셔도 되고, 그러면서 이 처음에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을 확인했고요. 한번 물량을 한번 확인했고,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윗꼬리가 짧아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, 그런 윗꼬리를 이번 달 잡아 먹었다라는 거죠. 어느 정도. 그러니까 이번 달 못해도 56,000원 혹은 58,500원 위로만 몸통을 만들어 놓고 끝나면 다음 달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. 얘는 다음 달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림이다. 대신 그 다음 달 올라올 때 여기 윗꼬리에 대한 기존의 고점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죠. 왜?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에 생겼던 이 거래량도 적은 거래량이 아니에요. 이 종목에 비교해서 봤을 때 적은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달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 거래량을 올리면서 몸통을 58,500원 위로, 최소 이 위로 올려다만 놓고 끝나면 못해도 다음 달 다시 한번 63,000원대 64,000원대 되겠네요. 64,000원대는 필히 한 번 더 보러 올라온다. 그리고 나서 63,000원, 64,000원대 요 자리를 넘기면 고점으로 확인하러 다시 가는 거고, 전고점을.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다시 윗꼬리 달고 이 몸통이 낮아지면서 조정을 한번 받을 확률이 생겨요. 그런 기준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주봉을 보더라도 저점을 높여가고 몸통을 슬금슬금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. 이번 주 아직 수목금 3일이 남았으니까 이번 주 몸통을 최소한 이번 주 기준으로는 몸통을 최소한 56,500원 위로 혹은 이 윗자리까지 미리 올려다 놔도 상관없죠. 월봉상 꼭 넘겨야 되는 자리 58,500원 그런 그림으로 보셔도 돼요. 슬금슬금 뭐한다? 몸통을 위로 뽑아낸다. 즉 기존에 이런 자리였다면 다시 양봉 자체가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죠. 여기서 한번 여기에 대한 매물을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눌러놓고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한 자리니까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 하락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지 않을까. 뜬금없이 이 화이자 쪽으로 엮이면서 이 차트를 망가뜨리는 게 아닐까 배려 걱정이 되는 모습이에요. 차라리 그냥 별다른 그런 게 없이 움직이는 그림이었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강하게 올라오면서 몸통으로 뽑아내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을 뻔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테마를 연결이 됐을 때 그래도 뭐 해먹을 때 제대로 해먹는 게 좋잖아요. 대부분 수익 보려고 이 차트를 만지는 메이저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 아직은 나쁘지 않다. 그리고 상승을 해주고 하락 A, B, C가 나왔으니까 한 차례 뭐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. 대신 그 상승이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요 자리죠. 58,500원 월봉상 꼭 만들어야 되는 자리네요. 이 자리 위로 올라와야 뭐한다? 추세적으로 반전이 된다. 다시 한번 고점을 도전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. 이해되시죠? 저 자리를 못 올라서고 맞고 떨어지면 이 안에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이 나올 확률이 높다. 박스권이 나오다가 그 박스권 중간값을 그어보고 하단에서 노는 확률이 높아지면 한 번 더 누른다.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파미셀. 독한 놈이죠, 파미셀. 화이자래요. 죄송합니다. 모더나 대장으로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이죠. 모더나에 원료 공급을 하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다.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존에 큰 상승을 해주고 주가를 누르고 꾸준하게 갭만 떴다 하면 밀었어요.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 중에 하나였거든요. 이게 고점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물량의 매집 혹은 물량을 털고 나가는 그림이에요. 털고 나가는 그림은 대부분 고점이 낮아지거든요. 고점이 낮아지면 뭐한다?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가 나와요. 근거라고 하긴 그렇지만
주가가 하락을 한다. 그러면서 이 저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하고 기존에 올라오면서 눌러줬던 요 자리 안에서 지지가 나온 거거든요. 지금.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쭉 상승을 올렸는데 이번에 상승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. 크게 보면 요렇게 박스를 친 그림인데 크게 보면요. 박스를 친 그림인 거고 그 박스의 중간값 여기가 중간값이 아니네요. 박스의 중간값 정도가 여기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나오죠. 한 23,700원 정도 요런 자리가 중간값으로 나와요. 그러면 지금 오늘 고점을 도전하다가 결국엔 실패를 하고 다시 이 중간에 중간값 밑으로 내려온 거고 그러면 여기서 또 중간값을 한번 그어보면 그 자리가 어디예요? 오늘의 저점 부근이에요. 그죠? 일단 이 자리를 지지를 했으니 다시 한 차례 어디? 23,800원 부근을 확인하러 올라올 것이다.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 지지가 나오면 다시 이 박스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어디예요? 오늘의 시가 자리죠. 그죠? 시가 자리까지 다시 한 차례 도전을 할 것이다. 25,000원 부근 되겠네요. 25,000원. 25,000원 넘기면 다시 한 차례 26,15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. 이해되시죠? 그런 그림으로 보셔도 되고 기존에 요 자리 빼고 눌렸다가 올라오면서 거래가 잔뜩 들어왔고 여기서 갭이 떴지만 기존에 여기에 대한 매물을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밑에서 강하게 양봉으로 치고 올라오지 않고 위에서 갭이 뜨니까 무조건 밀리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도 치고 올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위로 갭을 띄우면 뭐한다? 누른다.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물을 여기서 테스트했을 거다. 테스트를 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요. 굳이 똑같은 그림을 비슷하게 만들 이유는 없다라고 보이거든요. 그럴 거면 차라리 이 위로 띄워가지고 그냥 여기서 쏴버리면 되는 거를 뭐 오늘 소마젠이 워낙 빙다리 핫바지 같은 행동을 해가지고 얘도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 파미셀은 외국인 지분이 많아요. 외국인 지분이 많다 보니까 눌리면 사고 갭 뜨면 팔고 하는 게 외국인의 매매 습관이라서 뭐 그래서 조금 더 밀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래나 저래나 이번에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모습이 그림이에요. 월봉만 보더라도 기존의 이 고점은 위에 따로 있지만 이 몸통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려다 놨거든요. 그러면서 최근에 올라왔던 이 거래량 중에 그나마 양봉을 만들었던 자리까지는 갖다 놨어요. 이번 달 22,800원만 지켜주면 된다라는 그림이에요. 그럼 뭐한다? 다음 달 다시 한 차례 요 자리에 대한 물량을 확인하러 올라온다. 물량을 확인하러 올라온다. 그러면서 여기 24,650원이 1차적인 저항대가 확연하게 나올 거고 여기를 뚫으면 다시 한 차례 확인하러 올라온다. 26,300원까지 기존 예전 고점이죠. 예전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고 신고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자리예요. 실제적으로 얘는 패턴 자체가 이렇게 누르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자리를 뚫고 올려다 놨으니까 한 번 더 쏠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만들 수 있다. 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 대정화금. 오늘 대정화금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죠. 실제적으로 덱사메타손 관련된 종목인데 이 대정화금이 CMO 관련이에요. 위탁 생산. 뭐 위탁 생산하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, SK 케미칼, 바이넥스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이 모더나로 반응을 하는 종목은 이 대정화금인 것 같아요. 오늘 얘만 케미칼도 좀 움직이긴 했죠. 근데 대정화금이 좀 강하게 움직였고 그리고 이 모더나 같은 경우는 생산 설비 시설이 없다 그러더라고요. 신생 기업이라 코로나로 떴던 기업이기 때문에 화이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명한 제약 회사죠. 비아그라가 화이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모더나는 솔직히 처음 들어봐요.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
성장성 있는 회사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인 거고,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로 따지면은 니콜라 같은, 근데 니콜라랑 비교하긴 그렇지만 거기는 약간 너무 이 뻥튀기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, 그래도 뭐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유망받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고, 이 대정화금은 기존에 크게 상승을 해주고 주가를 다시 이 기존에 눌렀을 때 기존에 상한가 나왔던 자리는 일단 지지를 해준 그림이에요. 요 자리 이탈하지 않았다. 기존에 상한가 나왔던 자리가 1차적으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랑 동일하죠. 그죠? 그러면 이 자리는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. 왜?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여기서 메꿔줬으니까.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고 다시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누를 때 이 장대 양봉에 거래를 터뜨리고 거래를 줄이면서 이 장대 양봉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.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을 좀 지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중간에 중간값 정도까지는 아직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. 그죠? 그럼 얘는 혹여나 여기서 그냥 쭉 빠지더라도 32,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,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요 자리에 대한 확인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. 38,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, 최근의 흐름은 거래량을 더 들어오면서 여기보다 고점을 높인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은 참 이쁘다. 사실상 고점을 높일 때는 거래량이 같이 동반되는 게 좋거든요. 왜? 위험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똑같은 흐름으로 고점을 높여놨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장중에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. 치고받고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, 지금은 N파동의 초입이라고 본다면, 시대적으로 주가가 눌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올라온 그림이라고 본다면, 여기가 그냥 예를 들어 1파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, 단기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여기가 그냥 1파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 이번에 나오는 파동은 여기죠. 45,000원에서 또 한 번 두 번째 파동은 1.5배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55,000원에서 6만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. 기존에 상한가 나오고 이게 갭 떨어지면서 윗골이 달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긴 했지만 이 자리도 뭐다? 한 차례 매집의 그림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이다. 왜? 여기서 털고 나갔을 거였다면 굳이 이거를 여기서 거래량, 나간 거래량을 상응하는 거래량을 여기서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자리도 뭐다? 매집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, 오늘 종가 역시도 이 자리 위로 올려다 놨다라는 건 긍정적인 그림이다. 그러면 한 번 더 이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는 기준인 거고요. 아이고. 그리고 이제는 화이자 관련. 자, KPX 생명과학 오늘 참 널뛰기를 했죠. 모더나를 죽이고 화이자가 올라왔다가 단기적으로 슈팅이 강하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그림을 만든 거예요. 결국에는 이 모더나가 이슈화가 된 그림이다 보니까 화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털어내는 그림이 오늘 좀 나왔어요. 털어내는 그림이 좀 나왔다. 털어내는 그림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 차례 누르는 자리인데, 지금의 자리 조금 애매하긴 해요. 대부분 이 급등하던 차트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요날 제가 영상을 찍었죠. 영상 찍으면서 이 종목이 27,000원에서 27,400원을 넘는지를 봐라. 그 자리를 넘겨야 뭐가 된다? 추세가 반전이 된다. 그 자리를 넘겨야 되는 거고, 그 자리를 못 넘기면 한 차례 더 밑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일단 크게 가기 위해서는 이 갭 자리가 부담이 될 확률이 높다.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건데, 어제는 딱 정확하게 27,400원을 맞고 떨어졌는데 오늘 모더나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 종목으로 펌핑 짓을 좀 했어요.
말 그대로 눈속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쪽으로 쏠려 있는 이 수급을 좀 분산시키는 그림이 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좀 물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라는 판단은 하는데, 자, 일단은요.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지켜줘야 될 자리는 실제적으로 이 22,500원이거든요. 22,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22,200원 잡아도 되겠네요.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자리는 아니에요. 대신 이 자리가 이탈하면 21,000원에서 2만원까지는 한 번 더 눌러야 돼요.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든 혹은 언더슈팅으로 19,000원대까지 한번 밀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차례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그림이거든요. 어차피 다음 주 혹은 늦어도 그 다음 주 안에는 이 화이자도 긴급 승인을 신청을 할 거고, 그 신청이 되면 그만큼의 어느 정도 이슈는 나올 거다. 대신 그 이슈 이후에 행보는 조금 아직은 애매하지 않을까. 왜 승인이 되고 확실하게 이게 결정이 나고 뭐 생산 들어가고 유통이 될 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22,000원 정도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, 지금의 자리로서는 못해도 얘가 24,800원 위로는 다시 올려다 놔야 돼요. 그래야 한 번 더 26,500원에서 27,500원 사이를 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. 그리고 추세적으로 반전이 될 수 있는 자리는 못해도 26,500원 위로,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건 여기 몸통이죠. 27,500원 위로 올라와야 다시 한 차례 이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해가 되시나요?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. 일단 60분 봉으로 보더라도 이 18,500원까지 열려 있어요. 기존에도 제가 18,500원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, 그래도 2만원 부근이 라운드 피겨값이니까 만약에 22,000원이 깨져서 내려앉는다면 2만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. 대신 거래가 좀 나갔다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강하게 올리면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뭐한다? 여기서 단기적으로 26,400원에서 요 안에서 조금 물량 테스트를 확인할 확률이 높아요. 횡보한다 그러죠. 박스 치고. 요 안에서 횡보할 확률이 단기적으로는 좀 있다. 그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든 아니면 이슈가 터지면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나갔던 거래량을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. 그렇다고 해서 물량이 다 나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이 수급이 좀 빠져나갔다. 여기서 나갔던 물량을 여기서 한 차례 더 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면 한 번은 더 눌릴 수는 있다. 대신 그런 자리가 2만원이냐 혹은 18,500원대냐 단기적으로는 22,000원이냐 이 자리만 이탈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. 말 그대로 18,500원짜리 정도까지 혹여나 내려온다면 신규 투자로도 나쁘지 않다.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. 이래나 저래나 어찌됐든 신고가의 종목인 거고, 또 백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끝날 것도 아니고 내년까지는 뭐 코로나가 없어진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본다면 다음 주죠. 이게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드는 척 하다가 그 긴급 승인 뉴스가 나오면서 슈팅이 한번 나오고 그 슈팅에 또 윗골이 달면서 내려오면서 뭐다? 이 갭자리를 메꿀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입니다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오면서
고점이 형성되면 요런 자리게 되겠죠. 요 세 자리 중 요런 자리에서는 물량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. 올라온다면요.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를 꼭 넘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단기적으로 올라와야 될 자리 25,500원 이 위로는 올려다 놔야 된다. 못해도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 제일약품은 크게 반등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죠. 어떻게 보면 이 단가라고 할 수 있죠. 뭐 시총을 떠나서 단가 부분이 좀 적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좀 같이 나갔죠. KPX 생명과학이랑.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누르는 그림이거든요. 그쵸? 누르면서 오늘 단기적으로 이 변곡점이 한번 나온 거예요. 오늘 자리가. 그러면 이제는 얘가 단기적으로는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69,000원이 나온 거고, 기존의 고점 자리죠. 65,000원이 나온 거고,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꼭 넘겨야 되는 자리는 80,000원이에요. 이 자리 위로 올라서야 한 번 더 고점에 대한 확인을 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 자리를 못 올라서면 뭐 한다? 잘해야 박스권인 거고, 그게 아니라면 올라온 만큼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. 그런 자리가 요런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겠죠. 올라온 만큼 한 번 더 내려앉을 수 있다. 그죠? 그래도 이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혹여나 그냥 누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림이 나쁘진 않거든요. 근데 뭐 엄청나게 눌리면은 또 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자리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얘는 55,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거든요. 55,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요 자리는 단기적으로 못 보더라도 슬금슬금 우상향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. 대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. 이런 자리까지는.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죠? 이 월봉으로 보면, 주봉으로 보면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고점에서 지지가 나온 모습이에요. 이번 주. 그죠? 그러니까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. 68,800원. 68,800원이 오늘의 저점 자리죠.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차례 위로 올라올 확률이 높다. 확률이 높고 요 자리 위로 올라타야 추세 반전이 되는 거고, 이 고점에 대한 추세 반전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, 그게 아니라 요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는 그림, 84,000원을 넘어서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박스권의 형태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이해되시죠?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종목 중에 하나다. 아직은. 뭔가 이슈가 강하게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빠르게 치고 올릴 그림은 아니에요. 뭔가 조금 더 횡보하면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모습이다. 그러니까 지금의 그림은 기껏해야 요 84,000원 84,000원에서 84,000원까지, 그리고 지금의 자리로는 이 71,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만 나타나주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. 꼭 지켜야 될 자리는 68,000원 종가상입니다. 한 번 더 눌렀다가 올라와도 상관은 없어요. 한 번 더 눌렀다가 올라와도 눌렸을 때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는 67,800원 정도 되겠네요. 이런 자리까지 밀리더라도 단기적으로 크게 문제될 거는 아직은 없다.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좋기 때문에 단계별로 넘기면 그 다음, 못 넘기면 박스. 이해되시죠?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대한과학. 콜드체인 관련이죠. 실제적으로 이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 이하에서만 유통 보관이 된다라는
라는 내용인 거고, 모더나는 영하 20도 정도만 돼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. 상온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.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요. 그래도 그런 부분은 똑같은 백신이니까 어느 정도 맞춤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, 그러면서 오늘 화이자 관련주가 모더나 관련주들이 좀 눌리면서 반등을 같이 했던 그림인데, 이 화이자에 관련된 종목들은 다 하락으로 내려왔지만 이 콜드체인 관련된 종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버틴 그림이에요. 즉 유통에 대해서 영하 20도나 영하 70도나 꼭 영하 20도짜리를 70도에 유통 보관을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 때문인지 수급이 그렇게 나가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. 그래서 좀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, 자 오늘 보면 종가를 19,500원 위로 좀 올려놓는 그림이 나왔으면 내일 하루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긴 한데, 그래도 요 날에 대한 물량을 흡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, 전에 제가 영상 찍었을 때도 이 갭자리는 한번 메꾸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건데, 그럼 갭자리까지는 일단 메꿨어요. 여기 갭자리 말씀드렸죠. 여기 갭자리. 원래 이 밑에까지인데 뭐 이 밑에까지는 굳이 메꿀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여기까지는 기존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니까 실제적으로 갭자리가 요 자리거든요. 정확하게. 딱 그 자리를 확인하고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.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더 눌릴 수는 있겠죠. 그런 눌리면 자리가 17,700원,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면 다시 한 차례 이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얘도. 전체적으로 큰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이렇게 분봉상에 들어와서 보더라도, 자 지금의 자리가 기존에 고점을 형성했던 이 자리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. 요 자리죠. 요 자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. 지금 다시 한 차례 요 안으로 넣어 놓은 거예요. 지금의 자리를. 박스권이죠. 이 안에서 박스권이니까 이 박스 요 박스 중간값을 넘어서는지, 여기서 못 넘어서니까 다시 한번 눌린 거거든요. 그러면 이 자리 19,800원 정도 되겠네요. 19,800원을 넘어서면 다시 한 차례 21,2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. 대신 거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2만 한 500원 되나요? 2만 500원 정도. 딱 거기 또 여기서 맞았죠. 여기 또 맞았죠. 2만 500원을 넘기면 21,200원 정도까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.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이다. 이 박스권을 한번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한 번, 두 번, 세 번째 찍었고, 이번에 올라올 때 갖다 대면 넘길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. 대부분 박스권 4번 정도면 깨고 올라가거든요.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한 차례 올라와서 찍고 밀리더라도 밀리는 때 19,8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뚫고 올라선다. 여기서 바로 올라설 거냐, 아니면 올라왔다가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갈 거냐, 둘 중에 하나만 남아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에요. 얘는 여기 박스권 하나, 그리고 다시 한 차례 이 밑에에 대한 박스권이 이렇게 나오는 자리거든요. 이 자리는 돌파를 했으니까 여기가 지지가 한 차례 되는 거고, 그 자리를 한 번, 두 번 확인한 거니까 이제는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와야 상단을 때린다. 굳이 하단을 또 때리는 그림이 나오면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.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. 이래나 저래나 지금의 자리는 이 안으로 들어왔다 라고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돼요. 그죠? 그런 그림으로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. 지금의 자리는 이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. 그럼 여기까지는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. 대신 뭐 해야 된다? 넘겨야 더 간다.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.
혹여나 이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.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.